안녕하세요. 오투부부입니다. 저희가 첫 영상으로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약간 좀 달달했죠? 그래서 이번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친한 언니의 결혼식을 다녀오다 보니까 좀 결혼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오투부부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공통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경제적 가치관이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저희는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을 꿈꾸는 커플의 결혼 비용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사실 뭐 극단적으로 돈을 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 있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로망이 크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희가 직접 겪으면서 이건 참 잘했구나 싶고 이건 좀 아쉬웠구나 싶은 부분과 굳이 이것까지? 라는 부분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총 결혼 비용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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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를 제외하고는 772만 9,100원이 되었습니다. 식비는 사실 하객 인원수 등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축의금으로 보통 충당이 가능해서 제외했는데요. 식비까지 합치면 한 1,43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식비를 제외하고 한 77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플래너, 웨딩홀, 그러니까 결혼 반지, 스드메, 본식 드메, 혼주 메이크업, 본식 스냅 사진과 DVD, 혼주 한복, 저희 2부 한복, 버스 대절비, 청첩장, 상견례, 네일 아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좋은 플래너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꼭 동행 플래너를 써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알아봐야 할 게 한도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플래너를 통해 계약하는 게 서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 저렴한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올해 제가 대전으로 발령이 나면서 결혼 준비를 지방에서 하게 되었고 서울보다 선택폭이 줄어들기도 하고 처음 방문한 결혼 박람회에서 그냥 비동행 플래너를 계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플래너 비용은 1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플래너가 소개하는 스드메 업체라든지 아니면 본식 스냅이나 DVD를 이용하면 그 금액에서 10만 원을 차감해주는 하나의 예약금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래너 비용은 안 들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딩홀은 대전에 VIP라는 웨딩홀에서 진행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저희가 5월 달에 결혼했는데 7월에 그 건물이 매각돼서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대전에서 진짜 오래된 곳이라서 나는 전통이 있었던 곳인데 저희도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그 소식을 알게 되어서 7월 이후에 예약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멘붕이 오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또 그리고 결혼 준비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5월 달에 결혼 날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촉박했어서 시간대가 좋은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3시 타임이었고 그래서 대관료가 9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웨딩홀의 대관료 99만 원에 뭐 플라워 샤워라든지 생화 꽃장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여서 추가적으로는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 뭐 그런 플라워 샤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기계에서 저희는 내려오는 거였는데 기계에서 내려오는 거는 추가 금액이 붙는 웨딩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금액이 붙는 게 뭐가 있는지 그 결혼식 당일에 알기보다는 좀 사전에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따로 예물이나 예단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만 18K로 90만 원에 현금가로 좀 깎아서 맞췄는데 다이아나라는 브랜드로 맞췄고 나중에 알고 보니 대전에서는 그래도 좀 백화점에 들어가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가 찾던 저는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심플하면서도 그래도 약간은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만족하면서도 좀 가성비 있는 가격에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스드메입니다. 스드메 비용은 102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플래너에게 먼저 줬던 10만 원이 재해진 가격이고요. 근데 이건 본식 말고 정말 스튜디오 촬영,
웨딩을 위한 스드메 가격이고요. 저는 대전의 바라본 웨딩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고, 이 102만 원이라는 돈에는 그 원본 값 사시잖아요. 그 원본 값이 있고, 그리고 그 헬퍼 이모님에게 드리는 현금으로 드리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총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서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스튜디오여도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구성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컨셉도 다양하고 드레스도 4벌이나 가능하고 남자도 턱시도와 양복 3벌을 해줬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캐주얼 의상 또는 한복 의상을 준비해 오면 그것도 촬영을 해주셔서 좀 되게 다양한 컨셉으로 좀 다양한 의상으로 가성비 있게 좀 저렴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근데 본식 드레스나 메이크업은 좀 더 가격을 주고 타 결혼 박람회를 갔었을 때 봤었던 바닐라 M이라는 곳으로 결정을 했어요. 좀 더 제가 했던 비동행 플래너가 제안해줬던 것들보다는 좀 퀄리티 있는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저는 브라이드 메르시라는 그 브랜드였는데 앞에 쉐입이 특이하고 그 반짝임이 너무 예뻐서 솔직히 저희 그 비동행 플래너님 통해서 계약을 하면 본식 듬에도 100만 원 정도 안에서 가격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좀 이게 좀 여자의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본식 드레스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총 통틀어서 18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여기엔 당일 헬퍼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추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이제 본식 드레스만큼은 원하는 걸로 하시길 저는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돈이 오바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저는 만족했던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주 메이크업도 그 당시 웨딩 박람회 할인으로 그 혼주분들 4분 모두 통틀어서 30만 원에 진행했습니다. 사실 아버님들은 무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적인 차원인 거고 어머님들 메이크업을 이제 원래 20만 원, 20만 원인데 웨딩 박람회 할인으로 해서 15만 원, 15만 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식에서 스냅사진 중요하죠. 사실 이것도 저는 그냥 보정만 해주고 원본만 찍어서 보내주는 업체가 저렴하길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뜯어 말려서 알아보다가 플래너 분하고 연계되어 있으면서 제가 결혼하는 그 웨딩홀 경력도 있으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2인 촬영이 가능한 곳으로 골랐어요. 라벨르라는 업체였는데 사장님이 일단 너무 친절하고요. 스냅에 원판을 추가하면 85만 원에 2인 촬영이 되는 가격이었어요. 여기에 계약 후기 하면 2만 원 할인, 그리고 본식 후기까지 하면 5만 원 페이백을 해줘서 저는 총 78만 원에 했습니다. 영상은 따로 편집해주는 업체는 아니고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원판 찍을 때까지 그냥 쭉 찍어서 보내주는 신스틸이라는 곳에서 했었고 30만 원에 진행했어요. 나중에 지금 가장 젊은 날 가장 예쁜 모습일 부모님 영상을 보고 싶을까봐 신청을 했던 건데 이거 정말 받아보고 딱 한 번 봤습니다. 진짜 한 번 보고 잘 안 보게 되고요. 부모님 영상은 친구나 뭐 형제 자매한테 핸드폰으로 찍어달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 많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내줘서 영상은 정말 굳이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주 한복. 전이는 결혼 비용을 정말 저희끼리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들 양복은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따로 해드리지는 않아서 비용이 들지 않았고요. 어머님들 혼주 한복하고 저희 이부 한복 비용이 들었는데 정말 대전에서 가성비 좋고 너무너무 괜찮은 곳을 찾아서 1인당 10만 원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주 한복 2인에 20만 원, 저희 이부 한복 2인에 20만 원 해서 총 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업체는 대전에 비단솔이라는 곳이고요. 지금도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그냥 1인당 진짜 뭐 원단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뭐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진짜 그냥 인당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실제로 맞춤도 해주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 시즌별로 신상품도 내놓으시고 해서 뭐 저희 뭐 갈래치마 요즘 되게 유행을 많이 하는데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갈래치마 하면 추가금 10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런 거 없이 뭐를 고르든 10만 원에 뭐 액세서리하고 뭐
신발하고 가방하고 이런 것까지 놀이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모두 챙겨주셔서 정말 가성비 있게 했었던 곳이라 한번 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 2부 때 그냥 개인 그런 원피스 같은 거 사서 입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알아보면 10만 원이 다 넘더라고요. 좀 대여를 알아봐도 10만 원이 넘고 괜찮은 걸 좀 사려니까 3, 40만 원 정도가 들어서 근데 여기에 한복 비용 대여하는 게 너무 저렴해서 그냥 그럼 우리 결혼이니까 결혼 때 한복 입어보지 언제 입어보냐 이래서 한복을 맞추게 됐고 제가 딱 노란 색깔 한복을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노란색으로 아주 상콤하게 잘 빌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본가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손님을 위한 대절버스 한 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결혼식 말고도 혹시 대절버스 필요하시면 올버스라는 어플이 있는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버스 기사님들께서 가격을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경매 같은 거죠. 그러면 기사님들이 제안한 금액과 그 버스를 이용한 분들의 리뷰 점수 그리고 해당 차량의 연식, 내부 사진 등 꽤나 자세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며칠 정도 받아보고 마음에 드는 기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예약을 잡으면 됩니다. 진짜 너무 저렴했어요. 총해서 40만 원이 채 들지 않았고요. 36만 5천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청첩장입니다. 이게 제일 제가 바보 같았던 건데요. 무려 3번이나 추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세 번째 방법이 조금은 수고스럽긴 하지만 가장 가성비 있고 좀 나만의 청첩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봄카드라는 곳에서 그냥 진짜 청첩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찍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추가 주문을 하고 또 수량이 부족해서 비즈하우스라는 곳을 통해서 직접 제작해서 출력했어요. 근데 미리 캠퍼스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미리 캠퍼스에서 연계된 거라서 미리 캠퍼스 통해서 디자인하고 출력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재질이나 이런 것도 제가 선택할 수 있고 조금 이게 손재주가 살짝 있으신 분들이 하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첩장은 21만 4,100원이 들었는데 만약에 비즈하우스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10만 원 이상은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싸리 그 봄카드에서 처음부터 그 아예 수량을 조금 많이 했었으면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용했었으면 좀 더 많이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상견례입니다. 저희는 경복궁이란 프랜차이즈 한식 식당에서 진행을 했고요. 친구들도 많이 하기도 했고 깔끔하게 룸에서 대접받는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했어요. 1인당 6만 5천 원이라는 정말 비싼 가격이었지만 경복궁이 엔타스라는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해서 40만 어치의 상품권을 33만 5천 원에 당근을 통해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결제할 때는 40만 2천 원이 나와서 추가 금액 2천 원을 더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든 금액은 33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경복궁은 상견례로 너무 유명한 곳이라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평타였어요. 근데 그 룸이기 때문에 그 상막함, 그 첫 자리에서의 그 정적, 그 아시죠? 그 정적. 그거는 좀 어떨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 먹고 잘 치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비용이었던 네일입니다. 저는 스튜디오 촬영 때는 오로라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남편이 함께 네일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첫 구매라 2만 원으로 램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본식은 대전에 이제 엘로디 네일이라는 곳에서 이달의 네일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6만 원이라는 가격에 아주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네일 아트 웨딩 네일 찾아보면 기본 10만 원, 진짜 기본 1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좀 팁 더 올리면 확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근데 제가 그 반지 고를 때도 그랬지만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조금은 심플하면서도 그냥 포인트 되는 정도의 팁 올리는 거에 만족을 했어서 그 엘로디 네일이라는 곳에 이달에 그 네일이라는 곳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는데 그게 이제 6만 원에 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던 경우였습니다. 와, 드디어 결혼 비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짜잘하게 소개해주신 분들에게 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고 보통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을 추려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는 뺄 수 있는 건 거의 다 뺀 것 같아요. 그래 파이어족을 꿈꾸는데 이 정도도 사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둘 다 결혼식에 큰 로망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정말 만족스럽게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거의 다 만족을 했는데 그 식 동영상 영상은 솔직히 조금 다시 한다면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첩장은 한 번에 수량 파악 제대로 해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손재주가 있고 하다 하면 비즈하우스 통해서 직접 제작해서 출력하는 것도 정말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제가 좀 업체명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긴 했는데 어디서도 협찬이나 뭐 어떤 광고를 받은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실제로 내돈내산으로 그리고 직접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만족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대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전 분들 아니면 충청권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준비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전달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끝까지 본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도